소리살나는 쪽지엔 욕설이 잔뜩 적혀 있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던 이웃 주민의 보복. 2년 넘게 지속된 이 갈등은 결국 흉기가 동원된 강력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층을 맞댄 이웃 간의 데시벨 전쟁. 건설사들도 고민이 많다고 하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LH 스마트 주택기술처 정승호 팀장님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이 남북 통일만큼 해결이 어렵다는 게 층간소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혹시 겪어보셨습니까? 예, 저도 뭐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요. 겪어봤죠. 가해자였어요? 피해자였어요? 가해자였습니다. 아이가 있었군요. 아이가 2명이었고요. 어릴 때는 뭐 밑에 집에 내려가서 죄송하다고 애들 데리고 가서 사과도 하고 네. 어디 여행 갔다 오면 또 선물 하나 사가시고 네. 작은 기념품 같은 거 드리고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네요. 네. 사실 이게 소음이라는 거는 감각의 문제여서 똑같은 소음에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감각하게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자, 이거는 층간소음이다. 뭐 이렇게 또 기준 같은 거 정해져 있습니까? 이런 소음 분쟁들이 많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네. 공동주택관리법에 이제 층간 소음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망치질 소리 같은 게 이제 59데시벨 정도 되고 예. 피아노 연주하면 44데시벨, 뭐 이제 청소기 소리가 35데시벨인데 그래서 이제 주간에 39데시벨 이하의 소음을 발생해라. 야간에는 이제 좀 더 조용해야 되니까 34데시벨 이하의 소음을 발생시켜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소기 같은 것들은 밤에 돌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사이에 근데 되니까. 아이 뛰는 소리가 40데시벨. 우리가 보통 이렇게 대화할 때 나오는 소음은 한 몇 데시벨 됩니까? 이게 한 60데시벨 정도 60이요? 될 겁니다. 예.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대화 나누는 소리는 별로 거슬리지 않는데 위에서 뛰는 아이의 그 발망치 소리는 되게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더 크게 들리고. 왜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발망치라고 하는 이제 충격음인데요. 충격을 통해서 이제 진동으로 소음으로 나오는 것들은 저주파의 특성을 가집니다. 이 저주파가 고주파에 비해서 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네. 이제 음적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이라는 것들은 좀 내가 편안하고 조용하고 나만의 쉼터고 휴식이어야 되는데 야간에 조용하게 있는 상태에서 어딘가에서 이런 저주파 음이 들리고 네. 그것들이 예측이 어렵다 보면 계속 신경이 쓰이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사실 뭐 아파트 살다 보면 아유 어차피 뭐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면서 참고 살아야지 하다가도 순간 욱하는 심정으로 드는 게 아니 건설사들은 그럼 애초부터 좀 집을 잘 짓지 이거 알고도 그게 싸게 지으려고 그냥 이렇게 지은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건설사 입장에서 억울하신가요? 죄송하기도 하고 좀 저희가 더 잘 지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저희도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층간소음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입주자분들 대상으로 했고요. 거기서 한 3분의 2 정도는 설계나 시공상의 하자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 2년 동안 네.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보고자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번에 이제 층간소음 1등급 기술 모델을 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등급 기술 모델. 그럼 이 모델을 설치하면 정말 층간소음이 안 들리고 뭐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법적 기준 정도가 이제 조용한 사무실에서 들리는 이제 소리 정도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소음은 그 아주 조용한 도서관에서 속삭이는 이제 소리 정도고 소리는 한 반 정도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아예 안 들리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이런 실증을 하면서 많이 다녀보니까 이게 이제 4등급 일반적으로 들릴 때는 내 바로 위에서 들리는 내 가까이에서 내가 모르는 소음이 들려요. 되게 불안해지죠. 예. 근데 소리가 작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소리가 멀리로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 바로 윗집이 아니라 저 먼 곳 어딘가에서 아련히 들려오는 소리. 그러면 이제 나는 안심이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뭐 어떤 완충제 같은 걸 개발하신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까 고민을 할 때 네. 바닥에 이제 공동주택의 바닥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충격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네. 일단 충격을 줄여줘야 되고 저게 완충제군요. 예, 그렇죠. 네. 완충제가 이제 충격을 완화해주는 재질인데 제가 이제 충격 흡수를 잘해줄 수 있는 완충제를 넣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상부에 이제 바닥 난방을 해주기 위해서 예. 바닥 난방을 이제 덮어주는 몰탈이라는 재료가 있는데 시멘트 모르타르 그거 말씀하신 거죠? 이 부분을 좀 단단하게 해주면 진동을 좀 차단해준다. 예. 그리고 이제 바닥 콘크리트죠. 예, 슬래브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 바닥 콘크리트도 두껍게 해주면 네. 좀 더 단단해져서
이제 진동을 잘 잡아주더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뭐 합판이라든가 네. 뭐 룸카펫 같은 것들을 마감재를 까는데 아파트 바닥에 이런 것들도 좀 더 층간소음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네. 마감재를 사용을 하면 전체적으로 성능을 높일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실증을 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복합적인 완충제 역할을 하는 그런 기술 모델을 개발하셨다는 건데 뭐 듣고 보니까 이게 막 이런 게 있었어 하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기존에 뭐 민간 업체에서 개발한 적은 없었습니까? 저런 1등급 기술을? 층간소음만 목적으로 해가지고 개발한 기술들이 있었는데 네. 공동주택의 바닥은 여러 가지 성능을 요구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층간소음 성능도 있지만 바닥 난방을 원활하게 해줘야 되고요. 네. 사람들이 그 위에서 생활하면서 걸어 다녀야 되니까 보행감에 예. 대한 기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전 가구들이 놓이다 보니까 그런 지지력. 것들 구조적 지지 안정성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검증이 되지 못하다 네. 보니까 이런 기술들이 그냥 실험실에서만 성능이 구현이 되지 실제 공동주택에 적용이 안 됐거든요. 네. 저희의 이번 기술은 실제 공동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상용화 가능한 기술이라는 네. 게 좀 다른 기술과의 좀 차별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능을 해치지 않는 어떤 범용성 그리고 실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상용성 이걸 다 갖췄다라는 건데 그럼 실제로 언제부터 어느 아파트부터 이게 들어갑니까? 예,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대전에 있는 모급주택에다가 이 내구성에 대한 최종 이제 실증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네.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 설계 착수하는 공공주택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그 건물에 들어가는 분들은 그만큼의 더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분석한 바로는 이제 5구제곱미터 기준으로 호당 한 300만 원 정도 이제 공사비는 증가하는데 네. 이 부분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좀 건의를 하고 저희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서 네. 국민들한테는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번에 개발한 그 바닥 기술은 이제 새로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고 주로 이제 소음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것은 구축 아파트잖아요. 특히 오래된 아파트들. 그런 데는 어떻게 해결하죠? 이게 전면 리모델링이 아니면 사실은 이제 획기적으로 성능을 높이는 게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예. 예,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펜싱 기술 같은 게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노이즈 가드라고 해가지고 진동 센서가 있어서 얘가 이제 층간 소음이 발생을 하면 인식을 하고 세대 내에 있는 월패드나 네. 핸드폰에다가 알람을 울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집, 위에 집 아니죠. 말고 자기 밑에 집에. 자기 집. 예, 내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행동을 했구나. 아랫집이 피해를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람으로 직접적으로 오다 보니까 네. 저희가 과천에 있는 실거주 단지에 이거를 시범 적용을 해봤고요. 예. 이 설치하고 한 5개월이 지났을 때 알람 발생 빈도가 60%가량 줄어드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입주자분들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아랫집에 소음이 발생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직관적으로. 그러면서 더 생활을 좀 조심하게 된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지어져 있는 주택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일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음 없는 안락한 주거 환경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H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